저는 올해 62세, 두 자녀를 둔 평범한 주부입니다. 지난달 남편을 갑작스럽게 떠나보냈는데 그 과정에서 30년 결혼 생활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지만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남편 진태기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건 정말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아침에 평소처럼 출근했던 남편이 회사에서 쓰러져 그대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이틀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 빈소를 차렸는데 이틀째 되던 날 처음 보는 남자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모습의 남성이었는데 남편의 영정 앞에 서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고 대성통곡을 시작하는 겁니다. 형님, 형님 하며 목 놓아 우는 모습이 너무나 절절해서 저는 남편의 오랜 친구이거나 후배인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상주인 제가 그분을 부축해서 일으켜 세우고 고인과 어떤 사이셨는지요? 하고 물었더니 직장 동료였습니다 하더군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 남자분이 3일 내내 빈소를 지키며 울어댔다는 겁니다. 아침 일찍 와서 밤늦게까지 마치 가족보다도 더 슬퍼하는 모습이었어요. 남편의 직장 동료들이야 당연히 조문을 왔지만 대부분 인사만 하고 가셨는데 유독 그분만은 달랐습니다. 저는 남편을 그토록 아껴주는 분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더욱 정성껏 대접해드렸습니다. 식사도 챙겨드리고 쉴 자리도 마련해드렸죠. 아이들도 아빠 친구분이 정말 좋은 분이신 것 같다며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남편 진태기와 저는 30살이 넘어서 선을 보고 만났습니다. 당시 저는 29살, 남편은 32살이었는데 요즘 기준으로는 늦은 나이가 아니지만 30년 전에는 제법 늦은 결혼이었죠. 저는 시청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었고 남편은 중견 기업체에서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첫 만남부터 남편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키도 크고 얼굴도 준수했으며 무엇보다 말씨가 다정하고 섬세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의구심이 들기도 했어요. 이렇게 조건 좋은 남자가 왜 아직 결혼을 안 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리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의구심은 진태기의 다정한 모습 앞에서 금세 사라졌습니다. 진태기는 정말 세심한 사람이었어요. 데이트할 때도 제 기분을 먼저 물어보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해뒀다가 맛있는 집을 미리 알아봐 두기도 했습니다. 영화를 볼 때도 제가 좋아할 만한 영화를 골라주었고 선물도 제 취향을 정확히 맞춰서 해주었어요. 6개월간의 연애 끝에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나이가 있으니까 더 이상 미룰 필요가 없다는 게 서로의 생각이었어요. 결혼 준비도 진태기가 대부분 챙겨주었습니다. 신혼집도, 가구도, 혼수 준비까지 모든 걸 꼼꼼하게 살펴보며 진행해 주었죠. 결혼식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진태기는 턱시도를 입고 서 있는 모습이 마치 영화 배우 같았고 저도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습니다. 하객들도 정말 잘 어울리는 부부라며 축복해 주었어요.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습니다. 그런데 신혼 첫날 밤 예상과는 다른 일이 벌어졌어요. 진태기가 갑자기 오늘은 너무 피곤하니까 내일 하자고 하는 겁니다. 저도 당황스럽긴 했지만 첫날 밤이라는 게 서로 어색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태기는 늘 피곤하다, 내일 하자는 말만 반복했어요. 신혼여행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서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신혼집에서 한 달이 지나도록 우리는 부부관계를 갖지 않았어요.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내가 매력이 없는 건가? 남편이 날 원하지 않는 건가?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마침내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우리 왜 아직? 그랬더니 진태기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성희야, 사실 나는 그런 일에 트라우마가 있어. 어릴 때 좋지 않은 일을 겪어서 시간이 필요해. 조금만 기다려줄 수 있겠니? 저는 남편의 아픈 과거를 건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밝히는 여자로 보이는 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알겠어요. 충분히 기다릴게요라고 답했죠. 그로부터 몇 달 후, 진태기가 갑자기 아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나이도 있는데 아이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 시험관 시술을 받아보는 게 어떨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부부관계도 없이 어떻게 아이를 가질 생각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진태기는 요즘은 시험관 시술 기술이 발달해서 자연 임신보다 오히려 확률이 높대. 우리 나이에는 이게 더 확실한 방법이야 라고 설득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갖고 싶었고 무엇보다 남편이 원한다면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험관 시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한 번에 성공해서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임신 기간 동안 진태기는 정말 모범적인 남편이었습니다. 입덧할 때는 등을 쓸어주고 배가 무거워지면 신발끈도 매주고 새벽에 뭔가 먹고 싶다고 하면 멀리라도 사러 가줬어요. 민수가 태어났을 때 진태기의 기쁨은 정말 대단했어요. 산부인과 신생아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우리 아들을 연신 반복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 아이를 원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수가 두 돌이 되던 해, 진태기가 또 다시 시험관 시술을 제안했습니다. 민수도 혼자 크는 것보다는 형제가 있는 게 좋겠어. 그리고 우리 나이를 생각하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것 같아. 저도 둘째를 원했기 때문에 동의했고 이번에도 다행히 성공해서 딸 은지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은지까지 태어나고 나니 우리 가정은 정말 화목해 보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5년이 지나도록 우리는 단 한 번도 부부관계를 갖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두 번의 임신 모두 시험관 시술로 이뤄졌고 그 외에는 남편이 절대 그런 쪽으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의 트라우마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저를 사랑한다면 트라우마가 있더라도 조금씩 극복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을까요? 가끔은 조심스럽게 스킨십을 시도해 봤어요. 손을 잡으려 하거나 어깨에 기대려고 하면 진태기는 자연스럽게 피하곤 했습니다. 피곤해서 그래 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해라는 말로 넘어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태기는 정말 좋은 아버지이자 남편이었어요. 아이들과 놀아줄 때는 진짜 아빠의 모습이었고 저에게도 다른 면에서는 완벽한 남편이었습니다. 집안일도 도와주고 제가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밤늦게까지 들어주기도 했어요. 결혼기념일이나 제 생일에는 항상 깜짝 선물을 준비해 주었고 아이들 학부모 모임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는 정말 모범적인 가정이었어요. 진태기는 술도 담배도 안 하고
도박이나 다른 여자에게 관심을 보인 적도 없었습니다. 월급은 고스란히 집에 갖다 주었고 가족 여행도 매년 빠지지 않고 다녔어요. 아이들도 아빠를 무척 따랐어요. 민수는 아빠처럼 멋진 남자가 되고 싶다고 했고, 은지는 아빠 같은 남자와 결혼하고 싶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우리는 결혼 30년을 맞이했습니다. 민수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고, 은지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진택이는 부장으로 승진해서 더욱 바빠졌지만 가족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여전했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부부관계를 갖지 않았다는 것이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걸렸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행복한 결혼 생활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의 트라우마를 이해하고 기다려준 제 자신도 대견스러웠고요. 가끔 친구들이 부부 생활은 어때? 라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묻곤 했는데, 저는 나이 들면 그런 것보다는 정신적인 교감이 더 중요하다며 넘어갔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생각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늘 의문이 있었습니다. 정말 트라우마 때문일까? 나에게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걸까?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가끔씩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그런데 그런 의문들이 모두 해결되는 날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해결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진실이 드러나는 날이었어요. 지난달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진택이는 평소처럼 아침 7시 30분에 집을 나섰어요. 오늘 회의가 있어서 좀 늦을 것 같아. 저녁 준비할 때 연락할게라는 말을 남기고 말이죠. 그런데 오후 2시쯤 갑자기 진택이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부장님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빨리 오세요. 저는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응급실에서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급성 심근경색으로 의식을 잃으신 상태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이라는 말에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이틀 동안 중환자실에서 안 나오고 기다렸지만 진택이는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목요일 새벽 5시 23분, 30년 동반자였던 남편이 영영 눈을 감았어요. 아이들과 함께 슬픔에 잠겨 장례 준비를 하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와주었습니다. 회사 동료들, 친척들, 그리고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이웃들까지 모두 진택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그리울지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런데 장례식 둘째 날, 그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에 40대 중반 남성이었는데 빈소에 들어서더니 진택이의 영정 앞에서 갑자기 무릎을 꿇고 대성통곡을 시작한 거예요. 형님, 형님, 어떻게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저를 두고 어떻게.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절절했는지 빈소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쪽을 바라볼 정도였어요. 저는 급히 다가가서 그분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고인과 어떤 사이셨나요? 직장 동료였습니다. 부장님을 정말 존경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을 그렇게까지 따르고 존경해주는 분이 계신다는 게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더욱 정성스럽게 대접해드렸어요. 그분은 성함을 민철이라고 하셨고 진택이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다고 했습니다. 나이는 45세로 진택이보다 2살 어렸고 아직 미혼이라고 하더군요. 민철 씨는
정말 남다르게 슬퍼했어요. 3일 내내 빈소를 지키면서 조문객들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항상 진택이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끔은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리기도 했어요. 형님, 약속했잖아요. 같이 늙어가자고 했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더욱 감동받았어요. 직장에서 그렇게까지 가깝게 지낸 후배가 있었다니 남편이 얼마나 좋은 선배였는지 새삼 느껴졌습니다. 민철 씨는 식사 시간이 되면 거의 먹지 않으려고 했어요. 제가 억지로 권해서 조금씩 드실 정도였죠. 부장님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다며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례식 마지막 날, 발인을 할 때도 민철 씨는 관 뒤를 따라 걸으며 계속 울었어요. 화장장에서도 납골당에 모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치 가족보다도 더 슬퍼하는 것 같았어요. 모든 절차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직장 동료 중에 민철 삼촌 같은 분이 계셨다니 다행이야. 아빠가 직장에서도 정말 사랑받았구나.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민철 씨에게 앞으로도 가끔 집에 놀러 오세요. 진택이가 그렇게 아껴주던 분이니까 저희 가족으로 생각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민철 씨의 대답이 이상했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감히 댁에 찾아뵐 자격이 있을까요? 무슨 자격 운운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겸손한 분이구나 생각했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민철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가라앉아 있었어요. 사모님, 혹시 시간 되실 때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부장님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진택이의 회사 일이나 마지막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 생각하며 만나기로 했어요.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약속 시간에 카페에 가니 민철 씨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얼굴이 많이 수척해진 것 같았고 눈도 많이 부어 있었습니다. 장례식 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민철 씨가 그렇게 슬퍼해 주시니까 진택이도 저승에서 고마워할 거예요. 그런데 민철 씨가 고개를 푹 숙이더니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해요? 오히려 제가 감사하죠. 아니에요. 제가 사모님께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뭔가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무슨 거짓말이요?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더니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진택이와 민철 씨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는데 둘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부장님과 저는 직장 동료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예요? 연인이었습니다. 15년 동안.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뭔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부장님과 저는 15년 동안 연인 관계였습니다.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카페 안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민철 씨의 목소리만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고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부장님은 진택이, 형님은 게이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는 15년 전에 만나서 지금까지 함께 해왔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살았던 남편이, 아이 둘의 아버지가 그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는 건가요? 거짓말이죠. 장난치시는 거죠. 민철 씨가
또 다른 사진들을 꺼냈어요. 진태기와 함께 여행을 간 사진들, 함께 식사하는 사진들, 심지어 함께 잠들어 있는 사진까지. 사모님,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형님이 돌아가시고 난이 견딜 수가 없어요. 저는 손이 떨려서 커피잔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30년 동안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뭐예요? 우리 아이들은 뭐고요? 형님이 항상 괴로워하셨어요. 사모님과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진짜 사랑은 아니라는 걸 알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더욱 잘해드리려고 노력하셨던 거예요. 민철 씨의 말이 계속 이어졌어요. 진태기가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살았는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그러면서도 가족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어떻게 이중 생활을 해왔는지. 형님은 사모님을 정말 좋은 분이라고 항상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더욱 미안해하셨고요. 언젠가는 진실을 말씀드려야 한다고 하시면서도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왜 신혼 첫날 밤부터 부부관계를 거부했는지, 왜 아이를 가질 때마다 시험관 시술만 고집했는지, 왜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저를 여자로 보지 않았는지. 그럼 저와의 결혼은 뭐였어요? 위장 결혼이었던 거예요? 아니에요. 형님이 정말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이 되려고 노력하셨어요. 사모님을 진심으로 아껴하셨고 아이들도 정말 사랑하셨어요. 다만 사랑의 종류가 달랐을 뿐이에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더욱 화가 났어요. 사랑의 종류가 다르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요? 30년 동안 저를 속이고 살았다는 거잖아요. 저는 바보처럼 남편의 트라우마를 이해한다고 기다린다고 했는데 목소리가 커져서 카페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봤어요. 민철 씨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목소리 좀. 여기 사람들이 지금 그게 중요해요? 제 인생을 30년 동안 망쳐놓고 저는 일어서서 민철 씨를 노려봤어요. 이 모든 상황이 현실인지 꿈인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형님도 정말 괴로워하셨어요. 특히 아이들이 태어나고 나서는 더욱 자신이 이기적이라고, 사모님께 죄송하다고 매일 말씀하셨어요. 그럼 왜 진작에 말하지 않았어요? 왜 저를 이렇게 바보로 만들었어요? 형님이 두려워하셨어요. 사모님이 얼마나 상처받을지,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민철 씨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그의 모습이 더욱 화가 났습니다. 지금 울 사람은 저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모르고 살라고 했던 거예요. 죽을 때까지. 형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편지를 남기셨어요. 사모님께 드리라고. 민철 씨가 주머니에서 편지 봉투를 꺼냈어요. 진태기의 필체로 성희에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 편지를 받는 순간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30년 만에 남편이 저에게 진실을 털어놓는 편지라니. 카페에서는 도저히 읽을 수 없을 것 같아서 편지를 가방에 넣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민철 씨는 정말 죄송합니다. 연락드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에 와서 방문을 닫고 떨리는 손으로 편지 봉투를 뜯었어요. 진태기의 정성스러운 글씨로 빼곡히 쓰여진 편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희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것은 내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지. 30년 동안 말하지 못했던 진실을 이제야 털어놓게 되어 정말 미안하고 죄송하다. 나는 25살 때부터
내가 동성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시절에는 지금처럼 이해받을 수 있는 사회가 아니었고, 무엇보다 부모님께서 너무나 정상적인 결혼을 원하셨다. 그래서 나는 결혼을 해서 평범한 가정을 꾸리면 이런 마음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다. 당신을 만났을 때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았고, 당신과 함께라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야 깨달았다. 성적 지향이라는 것은 의지로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사랑했다. 연인으로서의 사랑은 아니었지만 인생의 동반자로서, 내 아이들의 어머니로서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꼈다. 민수와 은지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은 거짓이 아니었다. 정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이들이었고, 지금도 그렇다. 당신이 얼마나 훌륭한 어머니인지도 항상 감사하게 생각했다. 15년 전 민철이를 만났을 때 나는 다시 한번 혼란스러웠다. 내가 진짜 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과 아이들을 버릴 수는 없었다. 나는 아버지이자 남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싶었다. 그래서 이중 생활을 시작했다. 당신과 아이들에게는 완벽한 가장이 되려고 노력했고, 민철이와는 조심스럽게 만났다. 매일매일이 괴로웠지만 달리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다. 당신이 가끔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왜 부부관계를 원하지 않는지, 왜 그렇게 거리를 두는지 정말 미안했다. 하지만 말할 수가 없었다. 당신이 얼마나 상처받을지,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이제라도 진실을 말하는 것이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하지만 적어도 당신이 자책하지는 않았으면 한다. 당신은 완벽한 아내였고 어머니였다. 내가 부족했던 것이지 당신 잘못이 아니다. 민수와 은지에게는 아빠가 정말 많이 사랑했다고 전해다오. 그리고 가능하다면 민철이를 너무 미워하지 말아다오. 그 사람도 나만큼이나 괴로워했으니까 정말 미안하다. 성희야. 그리고 30년 동안 고마웠다. 진택 올리.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묘한 안도감이 뒤섞인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느꼈던 모든 의문들이 한순간에 해결되었어요. 왜 남편이 저를 여자로 보지 않았는지, 왜 그렇게 거리를 두었는지, 왜 아이들에게만은 그렇게 따뜻했는지.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30년 동안 저는 진짜 사랑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잖아요. 결혼 생활 내내 저 혼자서만 사랑한 거였던 거예요. 그 다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어요. 아이들에게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혼자서만 이 엄청난 비밀을 감당해야 했거든요.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고 밥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민철 씨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편지 읽으셨죠? 정말 죄송해요. 지금 사과해서 뭐가 달라져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형님이 얼마나 괴로워하셨는지, 사모님과 아이들을 얼마나 걱정하셨는지. 그만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전화를 끊으려는데 민철 씨가 급하게 말했어요. 사모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형님의 마지막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뭐요?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저에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성희와 아이들을 잘 부탁한다. 그리고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또다시 눈물이 쏟아졌어요. 죽는 순간까지도 저와 아이들을 걱정했다는 게 밉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민철 씨. 네, 사모님. 정말 마지막 질문이에요. 진태기가 저를 조금이라도 사랑했던 건가요? 한참의 침묵이 흘렸어요. 그리고 민철 씨의 대답이 들렸습니다. 형님은 항상 말씀하셨어요. 사모님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라고. 만약에 자신이 다르게 태어났다면 진심으로 사랑했을 거라고. 그래서 더욱 미안해 하셨던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좀 위로가 되었어요.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었구나. 적어도 인간으로서는 저를 사랑해 주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사모님. 뭐요? 형님이 부탁하셨어요. 만약 사모님이 원하신다면 다시 사랑할 기회를 가지시라고. 아직 충분히 아름다우시고 좋은 분이시니까. 그 말에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당장은 새로운 사랑 같은 건 생각할 수도 없었거든요. 지금 이 순간도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워요. 30년 동안의 결혼 생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아이들에게는 언제 어떻게 말해야 할지.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진태기가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성정체성과 가족에 대한 책임감 사이에서 평생 괴로워했던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민수와 은지에게는 아직 말하지 못했어요. 언젠가는 말해야겠지만 지금은 아직 준비가 안 되었거든요. 아이들도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이런 이야기까지 들으면 얼마나 충격받을까요? 가끔 민철 씨 생각도 나요. 그 사람도 15년 동안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거잖아요. 저만큼이나. 어쩌면 저보다도 더 슬플지도 모르겠어요. 어제는 진택이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가 또 다른 편지를 발견했어요. 이번에는 민수와 은지 앞으로 쓴 편지였더라고요. 아직 열어보지는 못했어요. 아이들이 준비되면 그때 주려고 해요. 지금의 제 심정을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어려워요. 분노, 배신감, 슬픔, 그리고 이상하게도 안도감까지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거든요. 30년 동안 왜 남편이 저를 여자로 보지 않았는지 이제야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저의 부족함 때문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어떤 면에서는 속 시원한 기분이기도 해요. 하지만 동시에 너무나 허무해요.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30년이 일종의 연극이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진택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겠지만 저에게는 진짜 사랑이 아니었으니까요. 요즘은 이런 생각을 해요. 만약 진택이가 처음부터 솔직했다면 어땠을까? 30년 전에는 지금보다 훨씬 보수적인 사회였으니까 아마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속지는 않았을 텐데. 친구들은 왜 이렇게 우울해 보이냐고 물어봐요. 남편을 잃은 슬픔이라고 생각하고 위로해주는데 정작 저는 전혀 다른 이유로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더욱 외로워요.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털어놓을 수도 없고 혼자서만 감당해야 하는 게 가장 힘들어요. 가끔은 민철 씨에게 연락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진태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 그 사람뿐이니까요. 어제 민철 씨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형님 49제 때 찾아뵙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라고. 저는 오세요. 진태기도 원할 거예요 라고 답했어요. 생각해보니 민철 씨도 피해자예요. 15년 동안 숨어서 사랑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장례식에서조차 가족인 척할 수 없었으니까요. 49제 때 민철 씨를 다시 만나면 진택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이야기든 나쁜 이야기든 이제는 모든 걸 알고 싶어요.
30년 동안 몰랐던 남편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싶어요. 그래야 저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이들에게는 언제 말해야 할까요? 민수는 내년이면 결혼할 예정이고 은지는 대학에 입학해요. 이런 시기에 아버지의 진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혼란스러울까요? 하지만 언젠가는 말해야겠죠. 그들도 알 권리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도 함께 전해주고 싶어요. 진태기는 분명 좋은 아버지였어요. 비록 저에게는 진짜 남편이 아니었지만 아이들에게만은 진심으로 사랑을 주었거든요. 그 사랑만큼은 가짜가 아니었다고 확신해요. 지금도 가끔 진태기가 그리워요. 30년 동안 함께 살았던 사람인데 갑자기 사라져버리니까 허전하거든요. 비록 부부로서의 사랑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인생의 동반자였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태기도 참 불쌍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고 평생을 살아야 했으니까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이제 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 해요. 62세라는 나이가 늦은 건 아니죠. 아직 20년, 30년은 더 살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는 진짜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그런 생각을 할 여유가 없어요. 먼저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고 아이들과도 솔직한 대화를 나누고 그 다음에 제 미래를 생각해 봐야겠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되었다고 해서 지금까지의 모든 시간이 의미 없었던 건 아니에요. 저도 아직 답을 찾아가는 중이지만 분명한 건 앞으로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남은 인생을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말이에요. 그리고 진태가 만약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미안하다는 말 잘 받았어. 이제는 편히 쉬어.